리웨라는 사람이나 리웨.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근데 리웨가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병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뭐가 있는 거야. 그 앞에. 시커매요. 뭐지? 하고 봤더니 쥐예요. 근데 그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병원 계단에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인데 수희 아저씨 미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 바닥에 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선생님 여기 쥐 없어요. 병원에 무슨 쥐가 있어요.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엔 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단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비쩍비쩍 되면서 오는 거예요. 봤더니 엄청나게 큰 쥐인데요. 근데 이 아이가 뱅글뱅글 돌더니 갑자기 시뻘건피를 퍽 하고 토하더니 발딱 넣어 죽고 발발발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주로 빈민들이 사는 쪽에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는데 거기에 막 쓰레기 더미 위에 막 걸레 더미 위에 쥐들의 시신이 산더미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동네에는 쥐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게 이제 일상이 된 거죠. 쥐가 몇 마리까지 죽냐면 8,000마리까지 죽어요. 거리가 다 쥐야. 근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쥐들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그때 리웨 앞에 이제 신부님이 나타나는데 파넬로 신부님이라고 동네 신부님이거든요. 또 어떤 노인을 이렇게 부축해 갖고 오는 거예요.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그 쥐 들고 있던 수희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가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말이 안 나와요. 과로했나 봐요. 목이 부어요. 만졌더니 딱딱한 멍울이 잡히는 거예요. 멍울이. 그때부터 이 사람 사지가 붓고 마비가 오고 옆구리에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갑자기 수희 아저씨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몸을 떨면서 한마디를 외쳐요. 쥐들. 쥐. 이거 패스트다. 중세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패스트가 우리 오랑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모여갖고 임시 보건회의를 주최를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한테 이거 뭡니까? 패스트인 것 같습니다. 왜? 패스트? 지금까지 1억 명의 사람을 죽였던 패스트? 자, 이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타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외지인인데 이 타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생님 지금 아무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도 이 사태 진정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볼 땐 2주? 한 달 뒤면 이 사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 보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루가 만든 보건대에 여기는 리웨도 치료를 하고 랑베르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넬로 신부도 여기 있는 보건대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요. 여기서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각기 다른 캐릭터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자, 근데 이제 도시는 더 미쳐 돌아가게 됩니다. 도시 서쪽에서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났을까요? 방역만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패스트균을 태워 죽인다고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옆집에 불 지르고 온통 도시가 전부 불바다가 됩니다. 사람들이 뭐 절도의 폭력의 난리도 아니어서 정부에서 군인들을 파견하고 사람 둘을 갖다 공개 처형을 해요.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더래요. 사형을. 그런데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4명의 환자가 열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도시에 다시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이 이렇게 반갑기는 처음이에요. 패스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끝났어? 수고했어 동지들.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재앙이 아마 더 커졌을 거야. 정말 수고했어 동지들. 특히 요 보건대 조직한 타루가 제일 수고했어. 아이 별 말씀을요. 패스트가 끝났는데 타루가 기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멍울이 잡히기 시작해요. 하필이면 왜 이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린 타루가 마지막에 그 리웨의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도시가 온통 환희의 외침에 둘러싸여 있는데 나는 이 환희가 항상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이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았다가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의 교훈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패스트를 소재로 했지만 이거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지진일 수도 있고요. 평온하게 사는 인간 세상을 언제든지 습격할 수 있는 재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어떤 재앙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인간들의 연대,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연합이 그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라는 거는 설치류라 그래서 쥐가 속해 있는 그 생명체들이 걸리는 병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도 이제 전염될 수 있고 인간도 그 병에 걸리면 죽고요. 한 2,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완전히 박멸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저희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쥐를 없애는 날이나 가능할까? 일부 환자한테는 이제 폐패스트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인수공통 감염이기 때문에 사람 간 감염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침이나 객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폐부터 감염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명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패스트가 특징이 잠복기가 아주 짧고요. 그리고 병의 진행도 빨라서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 잠복기가 끝나고 며칠 안에 사망하는. 그래서 사실 소설에도 그렇게 금방 죽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병 자체도 위험하지만 또 이게 문화적으로 상당한 공포를 유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병입니다. 그 기록 찾다 제가 본 것 중에 재밌는 거는 그 몽골인들 있잖아요. 징기스칸의 후예들. 이 사람들은 패스트를 전쟁에 이용을 하더라고요. 세균전? 네. 네, 최초의 세균전이라고. 아 그래요? 네네. 무서운 사람들이 킵착한 국이라고 그래서 유로인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자국 군인들로 이제 패스트가 돈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투석기 있죠. 투석기에다가 패스트로 죽은 군인들의 시신을 넣고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 안으로 그걸 집어던지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가 확 창궐하게 해서 그 상대를 몰살시키는 최초의 그 세균전이 패스트다. 정말 원시적인 형태의 세균전이에요. 168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재래식 전투입니다. 칼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투예요.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168대 8만. 168. 왜냐면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 간다. 이순신전. 이긴 건 맞는데요. 방법은 결기가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축. 모든 균은 어디서 와요? 가축. 메르스 어디서 왔어요? 낙타. 조류 독감. 조류. 잘하네.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균 때문에 고생했겠죠. 근데 죽고 뭐 아프고 하면서 대를 물려가면서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가축이 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한 종밖에 없었대요. 라마라고 낙타같이 균을 온몸에 품고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밟았는데 아메리카는 한 종에 대한 항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 몰살됐다는 얘기예요.
기술력, 과학,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걸 갖고 가고 쟤네가 이거 없다. 오케이, 그만 붙어보자. 근데 스스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요소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균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95%의 원주민이 거의 그냥 완전히 몰사하는 균에 의해서 (1898년인가) 허버트 조지 웨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SF 소설 하나 냈는데 그게 이제 우주 전쟁이라는 화성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죠. 손으로 외계인들이 화성에서 위에서 뭐 와가지고 이렇게 위에 서가지고 이따만한 괴물이 막 사람들을 막 레이저 총으로 막 죽이는. 지구인이 상대가 안 돼요. 워낙 문명 차이가 심하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제 살육을 당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기거든요. 왜 이기냐면은 지구의 바로 그 박테리아, 세균. 맞아. 균 때문에 균 때문에 결국은 다 전멸을 하는 그런 설정이 나와요. 우리의 오류 중에 하나는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우리 인간이 지구를 대표한다고 착각을 해서 우리가 외계인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의 진짜 주인이 균이에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우린 그냥 항상 무기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세균은 38억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일 많았지만 사실 지금도 제일 많아요. 그렇죠. 생물량에서는. 아마 외계인이 지구를 봤을 때 가장 지구의 지배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세균? 우리는 걔네 눈에 이제 세균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이 인데 우리가 세균을 막 갖고 갔는데 이게 외계인한테 옮겨질까 안 옮겨질까를 보겠죠. 그런데 우리 병이 그들한테 옮겨지면 그때는 이제 지옥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지금 나사에서도 외계 탐사할 때도 갖고 뭔가 들어올 때 굉장히 조심해서 갖고 들어오거든요. 만에 하나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우리에게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호킹이 실제로 약간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왜 외계 지성체 탐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색을 하고 조금 살살해라. 왜냐하면 지금 어쩌면 외계 생명체들이 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만나려고 접근하면 결국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에서는 스페인 분이 잉카 제국을 다 멸망시켰듯이 그런 일이 가능성이 있으니 과학기술이 좀 더 발전시킨 다음에 진작에 만남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균 입장에서는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매력적인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 정도. 그렇죠. 매력적인 이게 엉덩이야. 새로운 애들이 새로운 맛이야. 균은 숙주를 죽이지 않아요. 신도시가 생겼어. 인간 질릴 때 됐는데 새로운 숙주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계인 보고 저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 들어갔는데 균의 선택이죠. 여기는 뭐 못 살아. 뭐 이럴 수 있고. 우리 피부에만 살고 있는 세균의 종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한 1000종 돼요. 1000종. 아무리 세안을 해도 1000종에 대한 세균이 있고 심지어 그 세균이 없으면 우리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요. 외계인 과학자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인간을 보면 인간은 하나의 개체라기보다는 세균의 덩어리예요. 그것이 서로 충돌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개체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균을 어느 정도 극복을 좀 그래도 한 거 아닙니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극복을 했는데 정복되지 않는 이유는 균도 진화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균은 끊임없이 이제 진화하면서 우리가 같이 일단 살아간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덜 입을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